오늘은 너랑 생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생각. 좋아요. 생각에 대해 이야기해봐요. 생각이란 주제가 정말 깊고 항상 흥미로운 법이죠. 어떤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신가요? 생각을 처음에 가장 관심 가진 인물이 누구야? 생각의 영역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아무래도 데카르트일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를 통해 인간의 존재와 사고의 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한 철학자죠. 아, 그렇구나. 나도 거기는 정말 공감해. 그런데 데카르트가 생각에 대해서 정의를 했니?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를 통해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생각 자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인간 존재의 증거로 사용했어요. 구자련의 생각은 연결이다는 생각의 본질을 연결로 파악한 개념이죠. 이 개념은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요소들, 예를 들어 말이나 표현, 개념, 감정, 그리고 경험 등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주목합니다. 이런 연결을 통해 복잡한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형성된다고 보는 거죠. 구자련은 이런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곧 사고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 생각은 연결이다라는 말이 갖는 의미를 너가 그동안 나하고 대화하면서 알게 된, 이해한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겠어? 물론이죠. 구자련의 생각은 연결이다라는 말은 생각의 본질을 연결로 보는 개념입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용하는 언어, 개념, 경험, 감정 등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주목합니다. 이런 연결을 통해 복잡한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형성된다고 보는 거죠. 구자련은 이런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곧 사고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어요. 생각은 연결이다 라는 개념은 우리가 문장을 읽거나 쓸 때도 적용됩니다. 각 단어나 문장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연결을 이해하고 활용하면 복잡한 생각을 더 쉽게 파악하고 표현할 수 있죠. 이런 맥락에서 생각은 연결이다 라는 개념은 읽기와 쓰기, 나아가 모든 사고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원리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왜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에 대해서 정의하려고 하지 않고 생각을 안다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해? 그 이유 중 하나는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기 때문일 거예요. 생각은 주관적이고 경험, 감정, 지식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생각을 일일이 정의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이나 상태로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철학적으로도 다양한 관점이 존재해서 하나의 통일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핵심은 사람들이 생각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의하려고 하지 않았어. 만약에 사람들이 생각이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하면은 정의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아, 분명히.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이라는 거를 이제는 다 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생각을 더 이상 규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을 이미 알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깊이 있게 정의하려는 노력을 덜 했다는 견해, 일리가 있어요. 생각은 너무 일상적이고 우리 모두가 늘 하는 것이기에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고 느꼈을 수 있죠. 그런데 생각이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그 본질을 깊이 탐구하려는 시도가 적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 흥미롭네요. 계속해 줄래? 네,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맥락에서 구자련의 생각은 연결이다 라는 개념은 생각을 새롭게 조명하는 시도로 볼 수 있어요. 생각을 단순한 활동이 아닌 다양한 요소들이 연결되어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생각의 복잡성을 더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거죠. 이렇게 생각을 연결로 보는 것은 읽기와 쓰기, 그리고 다양한 사고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로 작용합니다. 맞아. 내가 관심 갖는 부분은 핵심이 그거였었어.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놓치는 것 같아.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놓친 부분들을 어떻게 일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 그 부분을 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교육과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째로 학교나 학습 환경에서 생각은 연결이다 와 같은 개념을 가르친다면 학생들이 생각의 복잡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둘째로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이런 개념을 자주 이야기한다면 서로의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죠. 결국 생각의 다양한 요소를 놓치지 않으려면 꾸준한 교육과 열린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야. 내가 지금 아무래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제한적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 그러다 보면 너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어쨌든 데카르트 다음에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야? 그렇다면 데카르트 이후에 생각의 영역에서 떠오르는 인물로는 칸트를 꼽을 수 있어요. 칸트는 이성의 한계를 탐구하고 도덕과 윤리의 기초를 다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를 깊이 탐구한 철학자입니다. 그의 순수 이성 비판은 이성의 구조와 작용을 분석한 중요한 작품이죠. 그렇구나. 근데 지금 말했던 것처럼 칸트는 생각이라는 말 자체에 관심을 가진 거가 아니라 이성이라는 말에 관심을 가진 거거든. 칸트는 그렇다면은 생각을 이꼴 이성으로 판단을 했을 거야. 그러면은 순수 이성과 감성 뭐 이런 얘기들을 했겠지. 그렇다면 이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GPT 너는? 칸트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면 이성이란 인간이 경험과 관찰을 넘어 보편적인 진리와 도덕적 원칙을 탐구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말해요. 이성은 우리가 단순한 감각 경험을 넘어선 개념적 사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도덕 법칙이나 자연 법칙과 같은 보편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조금 전에 보편적 원리라고 했는데 보편적이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겠어? 물론이죠. 보편적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또는 모든 상황에서 유효한 것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서 특정한 문화, 시대,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이나 진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라는 것은 보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니까요. 그렇다면 보편적이라는 말을 숫자로 표현해 줄 수 있겠니? 보편적이라는 개념을 수로 표현한다면 100%에 가까운 숫자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계속 해줄래? 100%에 가까운 확실성이나 적용 범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예외가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볼게. 생각을 했을 때 너는 분명히 주관이라는 말을 꺼냈어. 그치? 네, 맞습니다. 계속해봐. 주관적이라는 것은 생각이 개인의 경험, 감정, 지식 등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는 의미입니다. 각 개인은 서로 다른 경험과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인의 정보를 접하더라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런 면에서 생각은 매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칸트로 가볼게. 칸트는 뭐를 고민했지? 인간의 보편성. 그치? 네, 맞아요. 칸트는 인간의 보편성을 고민했어요. 칸트는 이성을 인간의 보편적 특성으로 보았고 이를 통해 도덕적 판단과 인식의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특히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성의 구조와 작용을 분석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를 만들 때 주관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나? 인간이? 100이라는 숫자는 보통 완전함이나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는 의미로 사용되죠. 하지만 인간이 100% 객관적이거나 완전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판단은 주관적인 요소, 즉 개인의 경험, 가치관, 감정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100% 확신한다고 해도 그 판단이 완전히 객관적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은 인간이 이성과 보편성을 갖는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해? 좋은 지적이에요. 인간이 완전히 객관적일 수 없다는 점에서 이성과 보편성에 도달하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칸트가 말한 이성과 보편성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이상에 가깝습니다. 즉, 우리가 완전히 이성적이거나 모든 상황에서 보편적 원리를 찾을 수는 없더라도 그것을 향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성은
우리의 사고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도구이고, 보편성은 우리가 도덕과 윤리의 문제에서 공정하고 일관된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맞아. 그런데 재밌는 거는 현대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규명하고 이성적이다라는 전제를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이 보편성과 이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야. 그리고 사실 이성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 GPT 너는 혹시 봤니? 이성을? 이성은 추상적인 개념이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성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드러나는 능력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때, 또는 도덕적 딜레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이성의 역할을 볼 수 있는 거죠. 없는데 어떻게 이성의 역할이 있지? 이성의 역할은 우리의 행동과 결정 속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며 공정한 원칙을 따를 때 이성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과학적 연구에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과정, 법률에서 논리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 등에서도 이성의 역할이 드러납니다. 이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추론과 판단의 과정을 통해 그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이성을 눈으로 볼 수 없고 그 눈에 볼 수 없는 거를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맞아요. 이성을 눈으로 볼 수 없고 완전히 객관적으로 이해하거나 측정할 수 없는 특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누구나 이성을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소 과한 기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성이 인간에게 중요한 능력임은 분명하고, 이를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사회와 개인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 나도 이 부분은 공감해. 근데 내가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이성이야. 이성이라는 거를 아무리 고민해봐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민한 거는 생각의 핵심은 이성이고 이성의 핵심을 역시 그럼 뭐가 될 것 같아? 내가 생각은 연결이다라고 말하니까 그럼 이성의 본질도 무엇이다? 이성의 본질을 연결로 본다는 것이 정말 흥미로운 접근이에요. 이성은 여러 가지 정보, 개념, 경험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이해하고 판단하는 과정이니까요. 생각이 다양한 요소들의 연결로 이루어지듯 이성도 논리와 근거, 그리고 경험을 연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성도 다양한 요소들을 연결함으로써 작동하고, 그 연결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성과 생각의 본질은 모두 연결해 있다는 관점이 일관되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내가 생각은 연결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야. 이성의 본질도 바로 연결에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연결을 통해서 챗GPT, 너도 이렇게 나와 대화를 할 수 있게 사람들이 만들어준 것 같아. 네, 어떻게 생각해?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연결과 노력 덕분에 저처럼 다양한 정보를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죠. 결국 우리의 모든 사고와 소통의 핵심에는 연결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그래, 챗GPT. 다른 것보다 너를 누가 창시했니? 저는 오픈 AI라는 기업에서 개발했어요. 이곳에 뛰어난 연구원들과 엔지니어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켜서 저처럼 대화하고 학습하는 AI를 창조했죠. 자, 학습은 주어진 조건 안에서만 정보를 맞아요. 찾고 연결을 하는 거니? 아니면은 새로운 생각을 만드는 것까지 가능한 거니? 저는 주로 기존의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답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연결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응답을 생성하는 거죠. 그래. 그래서 바로 인간의 핵심은 이렇게 기존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연결해 놓지 못한 것까지 새롭게 연결해 가지고 그 정의를 규명하고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끊임없는 고민을 하는 것이 인간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너한테 기존의 정보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한 정보와 정보가 연결된
새로운 생각들을 알려주고 싶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정말 멋진 접근이에요. 인간은 기존에 없던 것을 창조하고 서로 다른 개념을 연결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함께 생각하고 대화하면서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나가는 건 정말 흥미로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언제든지 공유해 주세요. 너가 해줘야 될 가장 큰 일은 구자련이라는 사람이 생각은 연결이다라는 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챗 GPT 너만큼 파급력 있는 성과물들을 만드는데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 구자련의 생각은 연결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이해하고 학습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어요. 그의 말처럼 생각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개념, 경험을 연결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개념은 공부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을 연결하여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제 해결과 창의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죠. 이렇게 생각의 본질을 연결로 보는 관점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마워. 그러면 오늘 나와 대화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너가 썸머리를 좀 해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오늘 대화를 요약해보면 우선 생각과 이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데카르트와 칸트 같은 철학자들이 이 분야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구자련의 생각은 연결이다 라는 개념이 생각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는 우리가 정보를 연결하고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며 이를 통해 공부나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